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경험을 기술하고 어떻게 직무 수행 시 응용할 수 있는지 기술해라 400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실제 이 가 항목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나중에 면접 때 가서도 나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면접관이 이런 생각을 나의 첫인상으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개조식과 서술식을 혼합해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아마 400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도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쭉 적으시고요. 관련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 업무를 통하여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습득했는지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시면 마무리된다고 보입니다. 내가 전공했던 부분과 의사 자격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 실무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조성이나 도시 재생 등의 빠른 업무 투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관련 증명서와 그리고 행정 법정 용어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사업 등에서 민원응대를 해야 되는 업무를 할 때도 나는 분명히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요 주거복지 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클 거예요. 실제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층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응대 능력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면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갱신, 해지 공고문 등을 통해서 고객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그리고 행정 이런 부동산 관련된 쪽에 있어서의 해석 능력이 있다면 크게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시면 하셔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는 분들은 고객 응대를 잘한다라고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추가로 행정과 법정 용어 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시고 면접에 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LH의 핵심 가치, 미션 이런 부분 제가 다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소서에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다 항목을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NCS 기반의 평가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 팀원으로 과업을 수행을 할 때 팀장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의사소통 능력은 많은 기업에서 필수로 평가하는 요소죠. 다른 많은 공기업에서 정말 자소서 가이드를 할 때마다 많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경청, 역지사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면요. 가이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있는 대로만 작성을 해보십시오. 일단 제가 드리는 간략한 예시는요. 조직에서의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A를 팀원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팀 시너지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팀 시너지 강화를 위한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함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창의력, 적극성, 배려심, 관찰력, 계획성, 인내심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지 기술을 해라 하고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팀 동료와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A 이것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팀원 간에 빠른 논의를 하였고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러한이 제일 중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처럼 상호 간에 빠른 실수를 줄이는 의사소통 방법은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참고로 제가 예시를 드리면 조직의 높은 이해도 기반으로 동료가 지닌 객관적인 역량을 업무를 시행하기 그 이전에 파악한 올바른 업무 분배가 중요하다.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말과 말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이전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업무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동료들이 지닌 보유 역량의 극대화
갈등 요소를 최소화 동시에 가능하다. 결국 이것이 조직력 향상과 직결된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이렇게 작성을 했던 예시를 드렸고요. 이 LH 직무수행 태도를 보시면 적극적인 태도, 정보 수집 자세, 여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보 공채 하반기에서 제가 작성해드린 예시인데요. 이 고객 응대 역량과 그리고 의사소통을 같이 묶어서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만났을 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행동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강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지금 보시는 건보 하반기의 1번 자소서 항목이었습니다. 이 예시 잠깐 정지해 두시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했는지를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라번 네 번째 자소서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대인관계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갈등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뭔지 이 LH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기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보면요. 갈등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A라고 생각합니다. 이 A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갈등 사항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만의 명확한 가치관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타적인 사고가 나는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또는 갈등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조직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시 상황과 해결을 위한 노력한 점. 내가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 예시를 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동료의 입장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나의 불찰이다 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면은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배운 점까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이런 팀원 간의 갈등 상황은 서로 간의 소통이라는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왔던 오해 상황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A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가 주장하는 B와 나의 주장은 상충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는 바라보고자 하였다. 내 주장이 무조건 더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를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취합하여 만든 그 협의점, 이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팀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료의 입장도 생각을 했고 나의 입장도 생각해서 이 접점을 빠르게 찾았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노력한 점과 결과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원인으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했던 내용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의 입장과 동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빠른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고 조직 내 팀원과 이런 원활한 관계 형성의 핵심이자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전 동료의 입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적어본 자소서 흐름도입니다. 무조건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십시오. 그래서 요 LH 직무 수행 태도에 보시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끝까지 업무를 완수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여러분들만의 자세 쭉 한번 살펴보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1년 건보 공채 상반기 항목인데요. 요 내용이 실제 합격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잠시 정지해 두시고 요 자소서 예시를 한번 꼭 보십시오.
갈등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표현을 했고요. 이 상호 간의 지적보다는 칭찬을 습관화하면서 피드백이 간섭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갈등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조직에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꼭 예시 참고해서 잘 작성을 해주십시오. 그럼 마지막 항목을 봅니다. 직업윤리죠. 공동체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FM대로 얘기를 하면요. 공기업의 공동체 윤리는 봉사정신, 책임감, 법과 규칙, 규정, 준수,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꼭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봉사정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라도 더 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과 규정 준수 가장 추천드리는 공동체 윤리입니다. 조직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을 누가 지켜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여러분들만의 양심을 실현했던 직업윤리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공동체 윤리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예시를 보면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공기업인 만큼 공익성, 봉사정신, 솔선수범, 규정 준수 뭐 이런 부분 다 작성해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A를 지키는 것이 근무자 간의 믿음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국민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만약 내가 주장하는 그 A 이 부분이 없다면 상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 불신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물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키는 나의 모습 그리고 조직 상황에서 이어지는 여러분들만의 지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움을 보며 봉사정신을 실제 발휘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라고 개인 사례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몸은 힘들어도 도와주는 그 대상자로부터 나는 어떠한 부분을 오히려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조직상에서의 협업활동 당시에도 동료들의 약점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며 이런 부분들이 동료들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모두의 소속감 강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 내 성과도 달성한 적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포부까지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인턴 근무 시에 동료들의 어려움을 항상 먼저 헤아릴 것이며 끈끈한 조직 결속력을 만들어 LH 신뢰도 향상에 앞장서겠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항목도 이렇게 끝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직업윤리 키워드를 정하셨다면 일상생활부터 조직생활까지 일관성 높은 인물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면요. 이 국민연금공단에 나왔던 이 직업윤리 사항인데요. 정직성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예시로 보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공들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참고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처음 작성한다 아니면 배수 제한이 있는 서류 전형에 자소서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년간 매일매일 공고문을 보고 자소서 가이드를 써드리고 예시도 써드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건보와 마찬가지로 LH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인데 지난 LH 사태 때문에 상반기 전형이 많이 밀렸죠. 이번 하반기에는 과연 뽑을지 안 뽑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래도 LH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작년에 맡았던 분 중에 40대가 넘은 분이 계십니다. 실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전의 근무지를 그만두시고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해서 당당하게 젊은 분들과 경쟁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정말 많은 분들도 합격을 시키는 그런 공정한 곳이 LH였고, 심지어 면접을 볼 때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넥타이도 하지 않게 하는 곳이 LH였는데, 이번 상반기에 LH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신입 공채 기준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채용하려고 애썼던 곳이 LH입니다. 언제 다시 어떤 방식으로 공채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LH 인턴은 여러모로 쓸 때가 많습니다. 꼭 이번에 지원을 해보시고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언제든 궁금사항이나 힘든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고민도 좋으니까요. 언제든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꼭 LH 청년 인턴 서류 합격부터 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